네, 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촌프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은 리플 코인입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와 매수가, 매도가, 비중에 대해서 모두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자, 어제 좋은 소식이 들려왔죠. 자, 미국의 인플레 둔화에 암호화폐 시장이 환호를 하면서 비트코인도 66,000달러 선을 회복을 해 주었습니다. 장중에 6%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경제 지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도 예측치와 동일하게 나오고, 연간 소비자 물가 지수도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월간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오히려 0.1%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금리 인하가 또다시 단행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고, 이에 따라서 기관들의 자금도 다시 우리 코인시장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반이 현재 조금씩 갖춰져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코인시장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 코인에 대해서도 현재 올해와 내년 사이에 280%가량 상승 가능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산타나 연구원은 리플이 현재 알트코인 중에서 단연 눈에 띄는 상승세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시세가 오랫동안 조정 국면에 있었던 만큼 그 실질적인 강세장 진입 신호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알트코인의 축적 단계가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올해와 내년 사이에는 280%의 상승률도 기대할 만하다라고 전망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리플이 지금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0.65달러 선을 좀 넘어설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주요 예측 플랫폼인 코인 코덱스와 체인 진리에서 이러한 분석을 내놨는데, 자, 리플이 앞으로 며칠 동안 상당한 랠리를 보이면서 결국 5월 19일 토요일에는 0.6744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자, 현재 가격 0.51달러 기준으로 한다면 약 32%가량 급등한 것이죠. 네, 법원이 리플을 비증권으로 분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 리스크로 인해서 리플은 하방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단연간의 법적 다툼이 끝나가고 있고, 토레스 판사가 올 9월경으로 예상되어 있는 최종 판결을 내릴 것으로 현재 추측이 되고 있고, 이 소송이 종결되고 누구도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21년의 강세장을 놓친 리플 코인은 특히 이번 강세장이 절정에 달했을 때 상당한 랠리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몇몇 애널리스트들은 리플이 이번 강세장에서 46.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리플의 고래는 5주 동안 2억 7천만 달러 상당의 5억 4천만 개의 리플을 축적을 했습니다. 자, 리플의 가격이 낮은 수준을 보임에 따라서 시장의 참가자들은 명백한 저가 매수 패턴으로 더 많은 리플을 축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100만 개에서 1000만 개의 리플을 보유한 고래 주소의 잔액이 지난달부터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 2주 동안 5,500만 달러 상당의 1억 1000만 개의 리플을 조달을 했고, 자, 이러한 가격 투쟁 속에서 낙관적인 심리가 다시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자, 더욱이 1000만 개에서 1억 개의 리플을 보유한 지갑의 수는 1월 이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고, 자, 지난해 말 기준 이 지갑은 189개에 달했는데, 자, 최근 현재 247개로 증가하면서 올해 58개의 새로운 주소가 추가됐음을 시사하고 있죠. 자, 코인글래스 데이터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거래소에서 토큰을 계속 인출하면서 매도 압력을 줄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움직임들은 결국 이 소송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9월경에 최종 판결이 예상됨에 따라서 고래 세력들이 미리미리 현재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구나라고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소송의 국면도 우리 리플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최근 SEC가 이 구제책과 최종 판단에 대한 답변서에서 주장하는 바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SEC가 법을 충실히 적용하지 않고 판사의 눈을 가리려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면서, 자, 장기간의 소송이 끝났음을 암시하고 있고 법원이 구제 단계에 공정하게 접근할 것이다라고 현재 믿는다라고 좀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송에서 현재 이 최고 변호사는 SEC가 리플 사건에서 리플 기관 구매자를
더 부유하게 만들고 싶어 한다라는 그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 구매자들을 피해자로 현재 규정하고 있죠. 자, 증권 규제의 맥락에서 불이익은 불법 활동을 통해서 얻은 모든 부당이득을 포기하는 것을 수반하는데,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 미 대법원에서 이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모든 환수가 돼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SEC가 불법으로 회수한 모든 자금은 리플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주어질 거다라고 강조하는 것인데, 자, 리플의 증권법 위반의 소위 피해자는 리플의 기관 구매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변호사는 SEC가 승소하게 된다면 리플의 기관 구매자들이 이미 리플과의 상호작용에서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더욱더 부유하게 만들 뿐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자, 리플과의 상호작용으로 이미 수익을 올린 대형 기관에 수천만 달러를 송금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미 거래 혜택을 받고 있는 이 기관 구매자들에게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횡재를 안겨주는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지금 작년도 SEC는 이 아론 고빌사와 재판을 벌였는데, 자, 이때 패소를 했고 항소와 함께 벌금형 처벌을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미 법원에서는 이 아론 고빌사의 행위로 인해서 명확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부분 때문에 SEC의 항소 요청을 기각을 했었던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리플사 역시도 투자자에게 의도적인 금전적 피해를 입히지 않았기 때문에 SEC의 벌금형 주장 역시 기각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자, 오히려 피해를 준 게 아니고 엄청난 수익을 안겨줬죠. 자, 이때 당시 기관에게 판매했을 때 리플의 가격은 5에서 10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700원이 넘죠. 그러면 엄청난 수익을 안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부분이 SEC가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 모순점을 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판사에게도 충분히 전달이 될 것이고 판사도 충분히 이성적인 판단을 내린다면 우리 리플에게 굉장히 유리한 그런 국면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소송도 그 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자, 이런 과정 속에서 고래들의 활발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리플을 굉장히 저가에 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만 현재 리또속 하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손절하고 매도하면서 이탈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소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 리플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펀더멘털입니다. 자, 소송은 이제 그 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요. 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소송의 끝이 아니고 그 다음으로 이어질 이 펀더멘털들입니다. 자, 이 소송이 끝이 나게 된다면 리플이 가장 먼저 진행하게 될 부분이 바로 ETF 출시와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는 EDX 마켓 상장입니다. EDX 마켓 상장이 가장 먼저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자, 이 마켓 같은 경우는 작년 6월에 출범을 한 거래소이고요. 여기에는 총 4가지 코인만 상장이 됐습니다. 자, 그중에 비트코인 캐시가 상장되면서 250% 거의 4배에 가까운 상승력을 보여줬는데, 자, 지금 현재는 작년 10월 말로 해서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중국에서 채굴이 많이 된다라는 그런 이슈 때문에 상장 폐지를 시켰고 현재 4번째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있는데, 자, 이제는 리플이 소송이 끝이 나게 된다면 바로 4번째 코인으로서 상장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왜냐면 이 EDX 마켓을 출범했던 운영사들이 6개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가장 큰 규모,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피델리티입니다. 이 피델리티와 우리 리플이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 과거 피델리티가 이 디지털 자산으로서 우리 리플을 추가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자, 이때 당시 SEC가 우리 리플에 대해서 소송을 걸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게 좀 무산이 됐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SEC로부터 우리가 이 굴레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그 합의로 소송이 종료가 되거나 합의로 마무리가 된 그 당일에 바로 피델리티가 우리 리플을 4번째 코인으로서 상장시키게 될 것이고요. 이 피델리티가 어떤 코인들보다도 리플을 가장 눈독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상장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비트코인 캐시가 240% 거의 4배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자, 리플 코인이 상장이 되게 된다면, 자, 우리가 보수적으로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자, 이의 절반, 충분히 2배 이상의 상승력은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ETF 출시도 굉장히 강력한 호재이고, 또 하나 가장 이제 멋진 호재가 바로 IPO죠. 자, 리플은 작년도부터 벌써 본격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작년 4월 달에는 비공개로 IPO 로드쇼를 열었고, 이때 월가의 유명 투자 회사들이 다수 참석을 했습니다. 자, 리플의 회사 주가는 $600 도달 가능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리플의 가치는 $35까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리플의 지금 소송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호재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송 리스크에 우리가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나머지 호재들을 놓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소송이 끝이 나게 되면은 한 차례 조정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이후에 펀더멘털들이 하나둘씩 터져 나가면서 연쇄적인 폭등 흐름이 전개가 될 것인데, 자, 소송이 끝나고 나서 자, 한번 슈팅이 나올 거고, 그 이후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이때 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절대 털리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조정 구간이 나타났을 때 이 눌림목 구간에서 덜어낸 비중 다시 실어가면서 그렇게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관점으로 장기적으로 끌고 가셔야 되고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입니다. 이 관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큰 수익을 다 놓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떤 부분, 어떤 호재보다도 이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가장 먼저 선행이 되셔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코인시장이 현재 24시간이 열리고 있죠. 이러한 사인들이 시간 가지지 않고 새벽에든 언제든 나오기 때문에 사인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께 카톡방 통해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공유해드리면 여러분도 이 사인에 따라서 발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 번호로 010-6531-7908 010-6531-7908 숫자 3번 문자 한 통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개 카톡방 링크를 바로 보내드립니다.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 받으시면서 수익으로 연결하고 계시는지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 되실 거다 말씀드리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추후에 좀 더 좋은 소식으로 발빠르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